네, 미국 최초 흑인 국무장관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의 외교 파트너였던 콜린 파월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파월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콜린 파월은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에 오른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1938년생인 자메이카 이민 2세인 파월 전 장관은 뉴욕 시립대 학군단을 거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파월은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89년 흑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합참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12년 뒤인 2001년엔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흑인 최초 국무장관에 지명되며 대외 정책을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이라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또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군인으로서 제야에서 지내던 파월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며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부시는 파월의 사망 직후 성명을 통해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추모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에 조기를 개항하며 파월은 위대한 미국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네, 콜린 파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교육계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탓이 학부모들의 탓이 겪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마스크와 백신을 두고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이 반발이 거센데요. 네. 이런 반발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백신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에 시위를 벌이며 마스크 착용은 아동학대라고 학생들을 위협했고요. 또 백신뿐만 아니라 비판적 인종이론과 트랜스젠더 담론 등 진보적 의제를 가르치는 걸 반대하기 위해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예. 결국 중도 성향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사임하는 등 교육 현장의 파행이 거듭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은 학부모들이 좀 입김이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부모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상대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학부모들도 많은데요. 예. 그래서 막말로 도배된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법도 배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시위만 하는 학부모들 대신 대화와 또 토론이 가능한 학부모나 공중보건에 전문성이 있는 이들로 학교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예. 자신이 믿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모두가 기억을 해야겠죠. 이어지는 소식도 좀 안타까운 얘기네요. 코로나 기간에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난해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6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은 415명이었는데요. 예. 1974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직전해와 비교해도 무려 31%나 증가했는데요. NHK 등 현지 언론은 가정과 질병뿐 아니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교우 관계가 느슨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일본 문부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19만 명이 30일 이상 학교 수업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이 학교와 가정 환경에 변화를 일으켜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줬다며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